우크라이나 전쟁도 내년 2월이 되면 3년이 됩니다. 사실 여러 전쟁 피로도를 느끼고 있고 저는 심지어 해리스가 되더라도 전쟁은 진정 국면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지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 9월에 79억 불을 가까스로 우크라이나에게 지원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이 끊어지는 순간 그대로 전쟁에서 패배하기 직전의 상태라고 본다면 트럼프는 예를 들자면 예산을 더 이상 요청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미국 역사상 의회가 스스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지원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키는 경우는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공화당이 또 우세가 되거든요. 만약 트럼프가 되고 상원, 그러다 하원은 지금 박빙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전쟁이 끝날 확률은 매우 많다. 그래서 제가 부디 속도라도 조금 늦춰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이런 판단을 한 거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약간의 창피함을 가질 수 있지만 살상무기나 파병 같은 것들을 실행하고 나면 한러 관계는 깨지는 상황에서 종전이 돼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이 손해만 남는다. 이 부분에서 제발 속도라도 좀 늦춰야 된다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지금 대선이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예측 불가라고도 다 동의를 하실 텐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게 우리 정부의 예.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 내용들을 보면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리고 트럼프가 24시간 안에 전쟁을 종결하겠다고 해서 종결이 된다면, 그죠? 그리고 그 전에 한국이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예. 가정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우려를 예. 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당선 50대 50 정도 보고요. 트럼프가 24시간 만에 종전한다 그래도 트럼프 지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고요. 그다음에 나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소련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유진영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면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얼마나 불안해지겠어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예. 그런 가운데고. 그리고 그 전에 살상무기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고 계신데 한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내가 누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북한이나 러시아가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겠어요? 저 한국은 도대체 저게 어떻게 된 나라인지. 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하지 않겠어요? 스스로의 우리의 지금 전략적인 모호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거고 우리의 카드를 약화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트럼프가 되면은 조기 종전을 강하게 추진할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단계별로 줄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종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 간단히 얘기해 보면은 여기 쿠르스크는 그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해서 러시아 네. 딴 거고요. 여기 붉은 지역은 러시아가 점령했는데 우크라이나의 18% 정도 점령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돈바스까지만 점령을 하게 되면은 1차 목표는 달성된 겁니다. 크림반도와 이렇게 연결이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는 그 정도면은 종전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에 그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을 받고 이렇게 한 것은 대선이 끝나거나 만약 트럼프가 되면은 1월 20일이 취임입니다. 예. 그럼 앞으로 2달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빨리 잃었던 그 브루스크 땅을 찾고 여기 돈바스까지 점령을 하게 되면은 현 전선에서 종전이 될 확률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더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걸 보고 있고요. 해리스 대통령이 되면은 종전을 추진은 하지만은 속도는 느릴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는 아주 신중해야 된다. 북한이 속도감 있게 파병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속도감 있게 거기에 우크라이나에 빨려들다 보면 우리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오고 안보 위기가 온다. 지금 당장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될 것은 하루가 멀다 않고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대남 확성기로 접촉 지역의 주민들은 너무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거 해결부터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멀리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은 좀 안중에 없다라고 예, 보여지는 예. 측면도 있죠. 예. 누가 되든지 종전으로 갈 때 북한 파병이 또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결국은 북한이나 러시아가 동의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미국이 북한이나 러시아한테 뭘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고 이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또 하나의 카드를 갖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사실 북한이 최근에 우라늄 농취시설 보여줬지만 핵실험도 할 수도 있고 ICBM 뭐 발사장도 보여줬지만 ICBM도 발사할 수도 있거든요. 이 대선 미국 대선 관련해서 전후에. 그러면 이 지금 한반도 주변 상황 플러스 그 상황 모두가 굉장히 돌발 변수가 많고 유동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얘가 되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비하고 있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갖고 있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누가 대선에서 이기든 그 새로 출범한 행정부랑 저희가 조율을 하고 소통하고 공동 대응을 논의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되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별로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고 예. 모든 경우에 대한 대비를 갖고 새로운 행정부랑 협의를 해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사실 정답인 거죠. 뭐 이 종전 됐거나 안 됐거나는 거는 저희가 뭐 미래 점쟁이도 아니고 그걸 미리 점쳐놓고 할 필요는 없고 대신에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그 가능성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잘 검토하면 된다.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짧게 싶네요. 좀